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는 진보 보수가 서로 옳다고 다투고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는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가장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자, 아파트에서 진보와 보수가 하는 형태는 궁극적으로 일치한다. 자, 왜 아파트에서 일치하는가? 아파트가 가장 돈이 된다는 겁니다. 임야와 전답을 밀어서 도시개발 계획지구로 고시를 하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몇백 채, 몇천 채 짓겠다라고 발표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택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밀어가지고 이제 땅 파는 장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재벌 건설사 불러서 아파트 지어가지고 팔아먹으면 됩니다. 이 논리에 대해서 가장 정통했던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원래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노동자들이 1,100만 원 가격에 살 수 있는 노동자들의 주거를 조성하겠다고 대장동에 해놓고, 실제 대장동은 2,400만 원까지 나가는 그야말로 시세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대장동뿐만 아니라 백현동 그리고 위례, 정자동 등에서 한 모습을 보면 거의 일치하죠. 그래서 용도 변경이나 허가 승인권 등을 갖다가 가지고 앉아서 거기에서 엄청난 그 이익을 벌 수 있도록 업자들, 투기꾼들을 도와주고 건설회사를 도와주고 또 거기에 뭘 지어가지고 건물의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재벌들을 도와주고 자기도 뭔가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죠. 자, 그리고 윤석열이는 지난번 대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저한테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청년 원가주택 개념을 좀 쓰겠다 해서 써라 했어요. 지금 청년 원가주택을 어떻게 공급하는지 뭐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서 생각나는 거는 아파트 가격을 붙들기 위해서 특례 보금자리 론을 40조가 넘게 빌려주고 또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해서 바람을 잡고 또 더 나아가서 DSR 규제를 완화하고 갖가지 노력을 다해가지고 아파트 가격을 유지하는 쪽으로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할까요? 건설회사들과 금융기관이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서로 물려가지고 넘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국민을 위한다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도 그냥 올라가듯이 내려갈 때도 그냥 내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는 놔두고 내려갈 때는 저렇게 못 내려오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 이해관계가 아파트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과 윤석열이 하나는 보수, 하나는 진보라고 하면서 엄청 싸우는 척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두 사람이 아주 다른 척하지만 진짜 현대판 지대인 아파트 문제에서는 이 둘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한쪽은 그 아파트에서 특혜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한쪽은 그 아파트가 내려가지 않도록 떠받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박근혜 정부 때 행복주택이니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많이 했던 그 임대주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으로 임대주택이라는 것을 짓는데 그것이 이 슬럼 형태로 도심에 가버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임대주택을 허접하게 지어서 슬럼 형태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수요와 일치하지 않게 만들 바에야 차라리 원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될 건데 왜 그렇게 할까요? 또 그것뿐 아닙니다. 토지주택공사 LH가 지금 이 주택 매입을 하잖아요. 미분이 안 된 주택을 매입하고 또 다세대 주택 같은 걸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헐값으로 빌려준다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그야말로 온갖 비리의 온상이었음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원가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필요하다. 임대주택은 소유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임대주택은 전체가 슬럼화돼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죠. 자, 그러면 원가 주택을 갖다가 공급을 저렇게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득권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이해관계는요, 재벌들이 전부 건설사를 가지고 있죠. 건설사가 없는 재벌 회사가 없지요. 그래서 재벌들이 건설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건설사에서 엄청난 비자금이나 여러 가지 뒷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다들 추정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보수 언론들은 재벌 건설사의 광고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이 이 재벌 건설사가 분양을 많이 할 때는 이 분양 광고가 신문을 갖다가 줄을 잇죠. 그래서 이 보수 언론들을 미개 살린다라고 봐야 되는데, 최근같이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 이 보수 언론들이 광고가 확 줄어들죠.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문제와 깊숙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의 기득권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기득권들이 다 아파트를 매개로 돈을 벌었다는 것은 그건 보편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 자산 축적이 다 아파트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조차도 자산의 80%, 85%가 전부 아파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자산 중에서 80%가 부동산에 붙들려 있는 나라.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상류 기득층들이 그런 행태를 갖다가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본을 봐가지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자체 단체장 되고 지역의 의원이 되면, 자, 그때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 아파트 개발과 관련된 업자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각종 이해를 부여하는 부분이 제일 관심사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정치권과 업자들과의 유착관계라는 부분이 지금까지 이거야말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한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나게 오래된 이해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도시 외곽에 있는 임야와 전답을 밀어서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고 지자체에서 발의하고,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허가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 임야가 전답이 택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김만배가 지금 땅 분양에서만 대장동에 4천억을 벌었다는 게 지금 나왔지요. 대장동에 또 아파트 시행을 해서 거기서도 4천억 좀 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가 저렇게 벌어먹을 걸 남긴다면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남는 것인가? 그러면 당연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진보 보수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 중간에서 가져가는 그런 불로소득, 일종의 지대 같은, 이 허가가 지대죠. 허가권이 지대 역할을 합니다. 이재명이가 그걸 잘 활용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도록 만들어서 원가를 낮추는데 이렇게 했으면 얼마든지 원가대로 아파트가 공급되어서 아주 값싸게 성남 시민들이 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은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았죠. 온갖 핑계를 대고 2천억을 환수했다 해도 결국 이재명은 김만배 일당이 떼돈을 벌게 해준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윤석열이 아파트 가격이 내려오는 거, 지나치게 높아진 아파트 가격이 내려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건설사들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서 떼돈을 벌 때는 그 돈은 다 어떡하고,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면 곧바로 미분양이 발생하고 부동산 PF 대출을 못 갚고 브릿지론을 못 갚는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자, 아파트가 경기가 좋을 때 한 채당 최소 1억씩은 넘게 남았을 건데, 대장동에 보면 1억이 뭡니까? 그보다 훨씬 더 남았죠. 그런데 그 아파트 원가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김만배가 사고를 크게 치는 바람에 거기서 아파트 원가가 분석이 좀 됐죠. 그래서 김만배가 양쪽에서 땅 팔고 아파트 시행 3분의 1하고 해서 대장동에서 8천억을 벌어먹었다는 거예요. 야, 이 8천억이 벌어먹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이 아파트 사업에서 지금 보여줬지 않습니까? 김만배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김만배가 8천억을 벌어먹는 구조. 그리고 윤 정권이 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고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을 내주고 2030 영끌 B2를 갖다가 부추겨가지고 지금 2030이 빚 때문에 난리가 나는 고금리 장기화 국면에서 사고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보 보수라고 한다면 적어도 집 문제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현대판 지대가 돼 있는 아파트라는 문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자기들의 안이 나와야 되죠. 이재명은요, 끝내 이 원가주택 같은 걸 안 할 겁니다. 자, 윤석열은 청년 원가주택이라고 해놓고 그럼 청년 원가주택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왜 저럴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아파트야말로 상류 기득권층의 돈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재화고, 그러니까 그 재화만큼은 일정하게 지금처럼 이 투기 이익이 보장되어져야 가는 구조가 존속돼야 된다. 이런 시각에서 둘 다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진보다고 하고 자기들이 보수라 하면서 쫓아다니는데, 이 두 정치 세력이 가장 중요한 아파트 문제, 솔직히 한국 사람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아파트 한 채 장만하려다가 이 청춘이 가버리고 늙어버립니다. 늙어가지고 벌은 돈은 없고 달랑 아파트 한 채만 남아서 노후가 아주 불행합니다. 늙어서도 아파트를 갖다가 가지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낭비적으로 살아야 되고 한 번 사는 인생을 이렇게 허송세월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옳은 겁니까? 그렇게 비싸게 아파트를 사서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겁니까? 왜 정치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요? 다들 그냥 내가 투기해서 벌면 되지 이런 문제 제기할 필요는 없다. 그건 세상의 시스템이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삽니까? 그러면 세상은 썩은 것들이 영원히 그냥 지속돼야 됩니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보고 보수고 다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진보 보수 이전에 아파트 문제에서 이 사람이 보수라 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진보라 할 수 있는가? 가장 이해관계가 밀접한 아파트를 통한 이해 추구에 있어서 어떤 형태를 보이는가? 이걸 보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생각을 해보고 총선 때 어디를 어떻게 찍을 것인가 생각을 해야죠. 그런 부분은 체념하고 당신의 인생의 대부분이 아파트 한 채에 갈아 넣는 건데, 그런데 그런 거는 다 체념하고 그냥 주어진 대로 그 틀 속에서 열심히 둘 중에 하나 편들면서 살다 갈 겁니까?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up in thi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뿜어